대부분 투잡, 쓰리잡을 뛰시는 분들이 좀 솔직히 많이 있어요. 이 부업이라는 문구가 훅 들어오게 되죠. 힘든 사람들한테. 조금의 용돈이나 아마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약간 미끼였고. 단톡방에 이제 한 3-4명을 초대해서 거기서 이제 사기극이 벌어지는데 하시겠습니까? 전남 나주에서 4년째 일식당을 하는 노현주 씨.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지만 혼자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판매시 줄이다가 작년부터 제가 혼자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홀서빙도 혼자 다 하고 치우고 뭐 세팅하는 것도 이런 거 혼자 다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키워낸 식당. 하지만 지난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이게 12월 때예요. 이렇게 있었다가 이렇게 있었다가 여기 무한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12월 달에 힘들어지고 이런 고민 중에 눈에 띈 부업 광고. 유튜브 영상만 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고 시청하는 그런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시청한 걸 캡처를 해서 사이트에 올려주면 거기에서 바로 한 편당 최하는 뭐 500원짜리부터 최고는 8,800원까지 있어요. 한 편당. 그래서 그거 보고 올려주면 제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적립금이 쌓이고 그걸 바로 제 통장으로 인출을 바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업무 관리자는 고수익 미션이라는 또 다른 일을 권합니다. VIP 팀원들과 함께 가상화폐 구매를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된 VIP 대화방. 100% 수익을 돌려준다는 공지와 함께 수익 인증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8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저는 더 맞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넣게 된 거고. 일 자체도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가입하라는 사이트에서 지시에 따라 금액과 상승 등 버튼 3개만 누르면 성공. 하지만 200만 원을 넣은 뒤부터 팀원들 중 유독 현주 씨만 미션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너가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해서 회사에 자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그렇게 잘못 누른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500만 원을 지금 넣어라. 바로 위약금을 냈지만 관리자는 현주 씨 탓에 서버 오류가 생겼다는 등 가진 핑계를 대며 출금을 막고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났다고 또 돈을 넣어? 네네. 그래서 이제 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또 내야 된대요. 이런 식의 수법이 돼서 결국은 또 1,000만 원을 또 마련해서 놓고 마지막에 1,665만 원까지 해서 3,5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보내는 일밖에 못한다.
피해를 받은 그 돈에 대한 건 다 돈 세탁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취업 준비 중 용돈벌이를 찾던 주영 씨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접어서 포장하는 막 그런 거였거든요. 이런 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런 손재주 알바를 할 거냐 아니면 영상 캡처만 해서 이제 올리면 수익을 얻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하나만 캡처해서 지금 광고의 종류만 다를 뿐 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고수익 미션으로 끌어들이는 과정도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식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비난해요. 막 약간 너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고 약간 그것 때문에 좀 더 약간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고 전문가들은 함께 고수익 미션을 한 대화방 팀원들도 사기 일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 하나에다가 나머지 다 사기꾼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어떤 심리 구조를 갖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죠. 그럼 잠깐 떨어지면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되죠. 이게 나를 못 믿으니까. 처음부터 철저히 설계된 사기 구조. 어쩌면 같은 일당이 부업의 종류만 바꿔가며 벌이는 일은 아닐까. 특히 피해자들이 고수익 미션, 즉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가입한 사이트 역시 모두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취재진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사이트 주소를 모아 보안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했습니다. 소스코드나 이런 것들 분석했을 때도 웹사이트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개발자분이 개발을 한 게 아닐까? 실제 거래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상승 하락 뭐 이런 버튼이 아무 의미가 없는 버튼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다 가짜였던 겁니다. 내부 코드 구조를 더 뜯어보니 개발자의 특징도 발견됐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네. 디버그 메시지라고 보통 얘기는 하는데 서버에서 응답 오는 건 아니면 나만 확인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보통 내가 익숙한 언어로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저렇게 한자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한자를 좀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서버 위치를 추적해보니 미국의 한 서버 임대 회사가 나타납니다. 뭐 하는 회사가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서버 위치가 뭐 대략적으로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거거든요. 고객 정보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쉽게 응하지 않는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고객이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이 그런 어떤 정보를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을 보통 방탄 호스팅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취재진은 직접 부업 사기로 의심되는 광고에 지원해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락이 오고 영상 시청을 제안합니다. 부업에 지원한 뒤 영상 시청 19번, 10만 원짜리 소액 미션을 한 번 진행했고 9일 만에 고수익 미션 방에 초대됐습니다. 3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미션을 골라 돈을 보냈지만 추가로 90만 원을 더 요구합니다.
30만 원 미션인데 왜 90만 원을 입금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지금 근데 왜 또 입금해야 돼요? 지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방에 있는 것처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금 120만 원이 들어갔고 단체로 가상화폐를 사는 고수익 미션이 시작됩니다. 3개를 연속으로 구입하라고 하면서 위에 2개는 지금 BTC, 근데 이제 맨 밑에가 BCH로 저것만 바뀌어요. 저희 이제 사람들을 함정에 걸려들게 하려고 저렇게 해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한번 안 틀리고 해볼게요. 또 BTC 120초 금액 30만 원. 120초 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뭐 이렇게 됐다 하면서 사람을 되게 조급하게 만들어요. 지금 저도 120초 만에 구매하라고 하니까 지금 저도 약간 마음이 좀 조급했거든요, 솔직히. 미션 완료.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무슨 일인지 이게 모르겠거든요. 곧이어 관리자가 오류가 났다며 공지하고 팀원들이 술렁입니다. 비난할 준비를 하죠. 이제 아마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팀원 중 한 명이 실수했다고 나섭니다. 저는 지금 제 탓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팀원 중에 한 명 때문에 데이터에 오류가 생겼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만난 피해자들이랑은 좀 다른 수법이거든요. 하지만 다 함께 성공해야 된다며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핑계를 대며 돈을 더 요구하는 수법은 같습니다. 따져 묻자 다른 팀원들이 입금 인증을 하며 추가 송금을 유도합니다. 회사 이름을 재차 묻자 등록번호가 가려진 사업자 등록증 한 장을 보내옵니다. 여의도에 있는 회사라고 했는데 이제 등록증에 적힌 주소는 동대문구라고 되어 있고요. 애완용품, 뭐 수족관용품 이런 식으로 전혀 그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지. 대기업 자회사라더니 골목길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계세요. 보니까 간판은 있지만 사람이 드나든 지 오래된 듯한 모습. 왔는데 부재 중이라서 글쎄, 잘 많이 비죠 거기? 그래, 본 적은 별로 없었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닫은 업체에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한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회사명을 확인하려 하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들을 잡을 수 있을까? 취재진은 한 남성으로부터 단서가 될 만한 제보를 받고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이자 중간 수금책이었다는 인물입니다.
고수익 미션으로 500만 원을 잃은 그에게 일당은 또 다른 부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알림톡으로 제 몸 한번 해보시겠냐. 하루에 일당은 무조건 5만 원이다. 손실을 메워보자는 생각에 제안을 수락하자 그들은 신분증과 계좌 한도까지 요구했습니다. 신분증을 요구를 하고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막 금액대 큰 게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뭐 계속 입금되고 어느 불특정한 이제 계좌를 이제 또 송금을 이제 하라고 이제 재촉을 하는 거지. 왜 안 보내시냐 그거 빨리 보내줘라. 사기 일당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지갑 주소까지 사용해 자금 운반을 시켰습니다.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수사 대상이 된 현호 씨. 형사분이 이것도 똑같은 실제 현금이 자기 손 안에 쥐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신 거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대포통장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수거책으로 이용될 수가 있구나 하면서 피해자가 중간 수금책이 되면서 돈을 세탁하는 경로가 늘어나는 구조. 최근 또 다른 수금책 2명을 검찰에 송치한 수사팀도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이체하고 다시 또 이것을 가상화폐에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세탁을 합니다. 다른 지갑에서 또 다른 지갑으로 가고 또 불쌍해 외국인 지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경기에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은 절박함을 노리는 사기 일당들. 민생침해 금융사기는 지난해에만 약 10,000건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부업 사기 피해 역시 늘고 있지만 신종 사기인 탓에 아직 통계조차 없고 구제 방법도 전무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있지만 부업 사기는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처럼 꾸민 행위로 법 조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선 신종 사기 사건도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 방지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문제점을 보완한 법안을 다시 만들려 합니다. 너무 다양한 범죄를 하나의 법으로 다 포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그 법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중피해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 저기 법원에 뛸 서류 어디서 띄는 거예요? 제가 신고한 사기건에 대해서 민사하려고 하는데 지난해 부업 사기로 1억 7천만 원을 잃은 오정현 씨. 이 돈을 찾아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에게 또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신도 부업 사기 피해자라며 다가왔다고 합니다. 경찰들 하는 거 계속 이제 믿고 따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전혀 우리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저기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한테 80만 원을 줘서 불법으로 자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받았다.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 계좌를 추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였다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저희 사건은 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안 돼서 지급 정지가 안 된다.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제 믿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2천만 원을 또 잃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주말 오전. 지하강당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AI 도구의 활용법을 공부하는 모임. 회원들끼리 활용법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는 자리입니다.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같이 연결을 해서 얘를 PDF 파일로 제가 공부하길 원하는 학습 자료를 만든 뒤에 제가 아이패드에서 필기하는 굿노트 앱으로 자동으로 임포트 시키기까지를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이도, 하는 일도, 배경 지식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AI의 쓰임새를 넓혀보려 같이 머리를 맞댑니다. 저도 챗GPT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이제 배워보니까 다양한 툴들도 많고 그리고 그거를 좀 적재적소에 잘 활용만 하면은 되게 많은 생산량을 좀 확실히 올릴 수 있는 거를 느끼게 돼서 흥미로운 점은 생성형 AI 도구가 새로운 기술이라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란 통념과 달리 중년 이상 연령대 회원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어떤 변곡점에 있으신 분들,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AI가 정말 큰 그 차별화 포인트이자 그 나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모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니어 분들이 좀 더 많고 한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도구가 갖고 온 다양한 가능성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뭐 2, 3일씩 걸리던 거는 뭐 30분 이내에 끝나는 뭐 이런 일들은 뭐 일상으로 일어나는 제 변화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저희도 이렇게 가면 4일째까지 갈 수 있겠다고 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삶을 바꿔나가고 있는 AI가 선보일 미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완성일까? 디스토피아의 서막일까? 전자책 위주로 누구든 책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출판사입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일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 이런 거를 복사를 한 후에 여기에서 이거를 밑에 책 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넣어야 되는 게 ICBM도 넣어야 되고 이게 30건 넘어가는 순간 아 버거운데 이렇게 되고 이제 어느 날부터는 주말 지나면은 50건, 60건, 70건 이런 식으로 몰려 있고 연휴가 껴 있으면은 100건 넘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업무량에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가 파이썬을 못 다루니까 공부해서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개발하시는 분을 찾아가지고 외주를 주고 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분이 이 업무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내가 찾아줄 수 있으니 그러다 챗 GPT가 프로그램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스스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GPT한테 배경을 주고요. 그래서 나는 엑셀의 도서 정보를 바탕으로 교보문고 웹사이트에 데이터 업로드를 하고 있어. 이걸 파이썬으로 자동화하려고 해.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파이썬
코드를 짜줘, 설계해줘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읽고 파이썬 오토메이션 코드를 이제 막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니까 좀 기다리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AI 도구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동하자 각 서점 사이트에 도서 정보가 순식간에 자동 입력됩니다. 자기가 네 저장하고 또 좀 기다렸다가 그 밑에 있는 새로운 도서를 다시 한번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고 가능하다 확인하고 내용을 넣고. 네. 덕분에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냥 빨리빨리 해도 2, 3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10개만 해도 30분이고 50개면 150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 하는데 15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120초, 15초니까 대략 잡아도 10분의 9분의 1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도, 블로그를 통한 책 마케팅도 모두 AI 도구를 활용해 수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든 외주를 주는 것이든 이제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창작 영역에서도 생성형 AI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면 바로 시켜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개발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처음에 기획 단계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이 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도구에 어떻게 지시해야 할지 잘 몰라도 지시문 생성 자체를 AI 도구에 맡기면 됩니다. 그냥 미국과 유럽에서 영화 포스터에 대한 어떤 책을 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줬어요. 2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대 느낌을 살릴 프롬프트를 영어로 만들어달라라고 한 다음에 이 20년대 스타일을 본인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스타일로 포스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AI 도구가 가져온 생산성 향상은 기존의 업무를 하던 사람을 AI가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툰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통 붓기라고 해서 좀 밑색을 까는 작업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시들이 해줬어요. 근데 그 어시들이 그런 걸 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작가들이 이제 그 시간을 줄이고 이제 대생이라든가 또 후반 작업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 어시가 필요가 없게 됐죠. 지식 기반 산업에서도 AI의 쓰임이 많아지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도구를 활용해 창업까지 한 이 변호사도 위기감이 진로를 바꾼 배경이 됐습니다. 그때 법무팀이 10명 있었는데 2명 빼고 다 책상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위기감으로 다가왔고요. 여기 있다가는 이제 책임지는 사람 1명, 실무하는 사람 1명 빼면 AI가 다 대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나의 독특함을 가져갈 수 있지? 변호사의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늘도 집니다. 법률 쟁점에 대한 리서치, 그리고 그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고객 관리를 해서 이제 감사 인사를 보낸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이제 AI와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대표 변호사님들이나 뭐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사석에서 이제 어소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제 변호사 변호사님들 별로 필요 없겠는데 이런 얘기 하시고.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520개 직업을 대상으로 AI에 의한 직무 대체율을 추정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직무가 AI로 대체될 확률의 평균값은 38.69%. 3년 뒤에는 66.71%로 2배 가까이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장 직무 대체율이 70%를 넘는 직업은 하나뿐이지만 3년 뒤에는 226개 직업이 직무 대체율 70% 안에 들어갈 걸로 예상됐습니다. AI의 대규모 일자리 대체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 6,000명을 해고한 것이 그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인력 감축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의 예상과 언론의 예상이 중간 관리직을 많이 줄일 것 같다. 그래서 효율화를 조직을 시킬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인원 해고를 했던 비율을 봤더니 놀랍게도 가장 높은 비율이 누구였느냐? 코딩을 하는 코더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래머들이었다는 겁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그보다 앞선 4월 말 저커버그 메타 CEO를 만난 자리에서 AI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대체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So I'd say maybe 20-30% of the code that is inside of our repos today in some of our projects are probably all written by software. 일자리 대체 현상은 특히 당장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주니어들을 해고하는 경향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예전처럼 AI와 함께 코딩을 해봤더니 정말 본인 혼자서 주니어 3명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그 경영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주니어를 뽑지 않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줄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현실적인 사례로 들어오고 있고. AI가 미숙련 단순 업무를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가다간 사회 초년생들이 경력자가 될 기회를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초반부터 키워야 되는 인력들을 그냥 바로바로 AI로 대체를 해버리면 그 친구들이 아예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종자를 정말 씨를 말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1년차, 3년차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글 쓰는 작가들 그냥 싹 다 대체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안 크면 이 친구들이 안목을 키울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사회가 기여를 해줘야 됩니다. 취업에 대한 보조금이 있든지 노동시간을 확 줄여서 괜찮은 일자리를 잘게 잘라서 나눠 가시든지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데 AI가 만든 생산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AI 도구가 노동 현장에 가지고 올 또 다른 변화는 개개인의 능력 격차를 크게 벌린다는 점입니다. AI 도구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져 유능한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의 성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 10배짜리 증폭기를 쓰면 100만큼 일을 하겠죠. 하지만 내가 20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 10배짜리 증폭기를 쓰면 200만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격차가 10만큼 나던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100만큼의 격차가 나게 되는 것이죠. 즉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열매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오픈 AI가 세상에 챗 GPT를 공개한 뒤 AI의 발전 속도는 현기증이 날 만큼 빨라졌습니다. 오픈 AI는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더욱 앞서 나갔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전통적인 기술 대기업들은 앞선 주자를 따라잡기 위해 고삐 풀린 듯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근 공개되는 AI 기술들은 AI가 가져올 디스토피아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알파 이볼브는 세상에 없던 걸 할 수 있는데요? 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AI가 사람이 없이도
스스로를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코드를 자기가 개선해서 스스로 점점 더 진화해 버린다면 그 진화의 과정에서 사람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통제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This ocean, it's a force, a wild, untamed might. They left behind a 구글이 최근에 선보인 영상 제작 AI 도구는 실제와 가짜의 경계를 한층 더 무너뜨렸습니다. 기존의 AI 영상 제작 도구보다 자연스러워지고 심지어 이제 음성까지 입혀진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여성 가수가 AI와 관련된 노래 가사를 부르는 장면을 세 가지 상황으로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이렇게만 간단하게 써볼게요. 여기다 붙여놓고 완성이 되기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체감 5분 이내에는 무조건 나와요. 실제 촬영했다 해도 손색이 없는,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 몇 분 지나지 않아 만들어집니다. 어두운 조명에 담배 연기로 가득 찬 1950년대 뉴욕 재즈바, 벨벳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감미로운 피아노와 베이스 선율 속에서 AI로의 외로운 감정을 설정적인 쓸쓸한 장면을 표현하는 장면. 벌써 단편 영화서부터 스토리가 있는 영상으로 5분 이내의 영상들은 상당히 퀄리티 높게 온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게 길어지고 또 그 자연스러워지는 건 사실 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제가 AI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실제와 가짜를 구분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기술의 발전은 가뜩이나 심해지는 탈진실 시대에 더 큰 숙제를 던져줍니다. 생성형 AI 도구는 세상에 등장한 지 3년도 안 돼 우리 일상과 산업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지금까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기까지 합니다.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혁명적인 도구인 건 분명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 일반지능,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시기를 늦어도 2030년이라고 봅니다.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지는 시기가 5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자기보다 지능이 뛰어난 어떤 존재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어떤 제도를 갖고 있나? 어떤 법을 준비하고 있나? 인간의 능력을 더 배양해 AI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신세계가 마냥 멋지기만 하진 않을 거란 경고입니다. AI 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게 AI를 쓸 줄 아는 실력이 없으면 AI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AI에게 의존하면 자기 손으로 그 디테일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AI가 뭘 갖다 줘도 그 차이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제일 먼저 교체되는 사람이 되고 대체되는 사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Jumping on a trampoline, flipping in the air. I never land, just float there. Now there